인도가 이제 주변 국가들의 하는 걸 보면은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적절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팔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하군요 보면은. 그럼요. 방글라데시 그것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조지거든요. 스리랑카 그건 뭐 역사적으로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네팔 네. 다 마찬가지예요. 인도는 네이버후드 퍼스트 이 말은 하여간 내 구역 안에 있는 놈들은 완전히 난 조진다. 꼼짝도 못하게 조진다. 이게 이제 제일 심한 게 네팔이에요. 네팔. 그러니까 말로는 뭐 대등한 국가 관계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인도가 바라보는 세계,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들 쭉 이야기를 했는데 아껴놓고 이야기 안 하던 마지막 나라 오늘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광수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께서 이게 되게 아껴놓으시던 이야기가 이제 네팔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네팔이 아무래도 인도의 국제관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정말 인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게 네팔하고 관계일 것 같아서.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80년대부터 쭉 이제 인도와 오래 이제 관련을 맺으셨는데 이 인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네팔, 네팔 사람 혹시 직접 네팔 분들하고 많이 있죠. 인도 친구들, 네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좀 우스개로 말을 하려면 처음에 인도를 막 그 전에 갔을 때는 주로 저한테 물어보 이렇게 인도 사람은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그걸 잘 물어봐요. 근데 이제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탁 물어보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자빠니 그랬어요. 자빠니 일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다녔다는 거겠죠. 일본은 깨끗함의 상징. 일본은 좀 잘 사는 틱한 그런 느낌을 가졌고 우리는 존재가 없었으니까 코리아는 몰랐으니까 차이니스도 모르고 찐이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좀 인도에서 이제 살고 난 뒤에 나보고 물어보는 게 꼭 네팔리 좀 이렇게 많이 타셨나? 거지같이 하고 다니니까 뭐 옷도 그냥 인도 애들이 입는 거 하고 또 뭐 수염도 길러보고 뭐 짜빨 이제 쓰리빠 신고 다니고 그냥 막 거지같이 하고 다니니까 누가 보면 꼭 네팔리 그거 아주 치욕스러운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기분 나쁜 내가 뭐 어때서 왜 나보고 네팔리 이제 이런 최근에 제가 인도의 힌두교 성지 히말라야 안에 있는 힌두교 성지 중에 이제 한쪽에 4개 담이라고 하는 그런 성지가 있는데 이제 겐지스강 이제 수원지 야무나강 수원지 뭐 이렇게 몇 개 있었어요. 거기를 가는데 한 9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들것 그러니까 가마 들것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픈된 가마를 이제 이렇게 4명이서 이 정도 경사를 이제 9시간 이렇게 이제 하나 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내시는 분도 대단하고 그거를 또 올라타서 가시는 분 대단하시고 그걸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많은 인생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딱 들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네팔리예요. 그 대부분 네팔리거든요. 왜 저렇게 인도 정부는 왜 저러냐. 인도 정부 나쁜 놈. 저러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 가마매던. 저는 이제 힌디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아니 왜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좋냐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 그냥. 그러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거 모노레일 깐다고 지금 난리고 우리가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이제 이나마도 우리 일자리를 이제 잃는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주민이다. 우리는 불법 이주민이다. 네팔에서 와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하루에 그렇게 해서 몇천 원 벌어요. 몇천 원. 9시간을 가마를 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만 9시간이 내려올 때는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천 원 이제 버는데 그나마라도 이걸로 먹고 산다고 하면서 나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인권적으로 뭘 좀 해달라고 요구를 좀 하면 안 되냐. 니들이 휴게소를 좀 한다라든가 무슨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뭐 교대로 한다라든가 돈을 좀 올려준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또 사람이 막 줄줄줄줄줄줄 서 있는데 그런 요구하면 바로 모가지 떨어지고 자 나는 네팔 가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네팔 사람들의 인도에서의 기본 처우 상황을 좀 봤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네. 열악하고 전부 무국적자고 뭐 우리는 이제 우리 이주민 운동 쪽에서는 이제 불법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무자격, 네, 미등록 혹은 미등록. 이제 혹은 무자격 뭐 이제 네. 이렇게 썼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간 뭐 이런 말도 앞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짐승 취급받는 이런 말도 못 해요. 그 사람은 짐승이 아닌데 왜 짐승 취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는 반면에 인도 사람들은 네팔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옛날 초창기 때는 그랬다더라고요. 네팔로 가면 인도 사람은 누구나 네팔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신청만 그냥 하면. 가면 그냥 다 줘요.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헌법 없을 때 헌법 2015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팔 헌법이. 예. 네, 그전에 헌법이 없었죠. 왕국이었으니까. 네, 왕국이니까 왕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고 이제 찾아보니까 1950년에 네팔이 독립을 하거든요. 네. 그전에는 이제 몇 번 하여간 영국,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국, 미국하고 하여간 영국하고 이제 싸워서 이제 네팔이 복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싸움 잘하는 고르카족들이 이제 싸워서 복속이 안 되고 이제 독립국을 유지를 하면서 50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독립을 하는데 네팔이 이쪽으로는 인도에 있고. 예.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예. 지도를 보면 이게 저게 네팔 지도죠, 보면은. 네팔 지도. 네팔 동서로 길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15% 글자라고 했는데 시말라야 앤 마운틴 리진이라고 되어 있는 예.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티베트 고원입니다. 파밀 고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도에서 보면 하얗게 칠해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못하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요 뒤쪽으로 이제 이게 중국이 있어요. 중국. 그렇죠. 티베트도 중국이니까. 중국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인도가 동서남쪽으로는 이제 인도가 있고 완전히 포위된. 그러니까 완전 포위되니까 중국 아니면 인도. 그 다음에 이 실리구리 힐 부탄하고 연결돼 하여간 뭐 하나 다른 나라 부탄하고 연결이 돼 있고 웨스트벵갈하고도 연결이 됐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팔은 중국하고 인도하고 양쪽에 샌드위치로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인도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오기에는 훨씬 어려워요.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건너오기 어려운데 1950년인가 인도 네팔 조약을 맺어서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라 조약을 맺어서 할 때 시민권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주게 하는 이유가 49년도에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하잖아요. 네네. 아니 전체 중국 대륙을 그렇죠. 통일을 하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 됐죠. 통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걸로 생각을 해요. 네팔 국왕이.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화되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SOS를 치면서. SOS 청하면서 사이 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니들은 여기 와서 그냥 시민권 얻어서 그냥 살아라. 그냥 죽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도로 넘어와 버렸어요. 보호국처럼. 보호국 비슷하게 가버렸어요. 자청을 했군요, 보면.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네팔이라는 나라의 지형을 보면 요 15% 산다고 하는 여기는 글쎄 느낌상으로는 15%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요 힐 카트만두 포카라 이제 힐이요. 저정 카트만두도 엄청 높은데 힐입니까 거기는? 네, 힐. 완전 산맥 안에 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가 이제 대부분이 살지만 68%가 몰려 살고 대부분이 네팔 하면 요 두 군데만 생각을 해요. 15%, 68%. 요것만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네팔 돌아가는 것은 17%요 밑에 떠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평야예요, 평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완전 있다가 평야, 완전 평야. 그러니까 여기는 더군다나 인도하고 네팔하고는 국경이 개방이 돼 있어요. 개방이 돼 있어요? 예. 지키는 사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저도요. 카트만두를 갔더니 친구 하나가
너 중국 한번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예, 예. 지금 뭐 이제 40년이 넘었으니까 이거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 가볼래 그래서 80년대. 네, 80년 유학 오. 83년도에 예. 네팔 카트만두 갔는데 중국 가보고 싶죠. 그렇죠. 당시에 네. 중공. 예. 네, 중국이니까 예.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데?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버스 타고 어디로 가게 되면 거기 가면 너는 아무 말만 안 하고 있으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옷만 네팔이 옷 입고 짐 들고 예? 그냥 같이 가면 그게 중국이다 그러더라고요. 국경이 없나 그랬더니 국경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버스 타고 가서 놀고 그리고 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왈칵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80년 되면은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저 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자, 그건 다음에 네. 이제는 그래. 말할 수 있다 시간에 한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도하고 네팔하고는 중국하고도 그럴진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네. 인도 네팔은 평지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왕래가. 그러니까 사실 네팔은 요 녹색 아래 녹색 지역은 인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로 건너가고 많이 네팔 인도 뭐 조약을 맺어가지고도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통제할 방법도 무야무야 없고. 그러니까 통제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비즈니스 하면서 살고 네네. 전부 인도 돈 가지고 와서 이 네팔 애들 부려먹고 하인 부리듯이 하고 네팔 애들도 이쪽 내려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막노동 막일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인도의 관계인데 네. 그게 약간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 틀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 요 바로 옆에 또 시킴이라고 있잖아요. 시킴. 예. 시킴이 여기는 이제 소위 프린슬리 스테이트거든요. 토후국이란 말이에요. 했었죠. 그러니까 시킴이 독립국이라고 봐도 토후국이라 봐도 할 수도 있고 애매한 상황인데 부탄은 독립국이잖아요. 그렇죠. 부탄은 외교권을 나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시킴이 75년도에 인디라간디 때일 거예요 아마. 네, 병합이 됐죠. 네. 자진 반납을 하거든요. 우리 그냥 인도로 들어갈래요. 예. 자진 반납. 우리는 국가를 하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네네. 자진 반납을 하니까 중국이 그럴 수 있냐. 그렇죠. 이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뭐 내가 뭘 어쩐데 저 아이들 그 물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잘 모르죠. 근데 압력을 가했든지 어쨌든 간에 시킴이 한 주로 인도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75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킴이 지금 인도에서는 더 리치스트 스테이트예요. 제일 돈 잘 버는. 예.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킴이 그러니까 또 국왕이 또 왈칵 무서워요. 이러다가 난 이제 정말 이제 우리 가져가면 뭐 어쩌냐. 인도 원오브댐 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하고도 가깝게. 70년대부터 이제 네. 비로소 중국이랑 이제 서서히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가 워낙에 그 이제 갑질을 세게 그 갑질의 근원이 요 떠라이 지방에 떠라이 지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팔이라는 나라는 다 산에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산에 있는 사람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농사 지으려면 평지가 필요하고 그렇죠. 평지는 더 지금 다 따라이라고 하는 곳 낮은 예. 지역 저지대 예. 여기서 나올 텐데 예. 거기는 다 인도의 영향권이라고 다 생각. 인도 사람들이고 인도 영향권이고. 사실 뭐 생각해보면 내륙국이니까 무슨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각종 이제 뭐 휘발유 같은 이제 이런 연료들 그다음에 뭐 의약품 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도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나라가 네팔.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네. 인도가 아주 쓴맛을 한번 보여주거든요. 국경 봉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팔로 들어가는 거를. 네, 그걸 봉쇄해버려요. 언제입니까? 그게 보면은 2015년이 헌법이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네. 2015년 헌법안 보니까 15년 근처에 한 번 있었고 네. 그 전에 또 한 번 90몇 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두 번째 거 2010 몇 년도에 최근에 있었던 거 그게 이제 큰 사건이었는데 네. 인도는 봉쇄했다 그러면 나야 모르지. 인도 국가가 봉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인도 국가가 정부가 봉쇄는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서 이제 조직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 사는 인도 사람들, 네팔 안에 사는 인도 사람들은 네팔이 독립국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립국으로 가면 그러면 자기들은 이주민이 되는데. 이주민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독립국으로 가려면 헌법이 있어야 독립국인데 그렇죠.
지금 아직 헌법이 없단 말이에요. 2014년 요 시절에는 아직 없었으니까. 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갸넨드라 국왕이 쫓겨난 게 88년 목련 90년인가 쫓겨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국왕이 쫓겨나서 민주정으로 가고 투표도 하는데 헌법이 없이 투표를 해요. 그러니 이제 거기서 이제 쫓겨나면서 근데 공산당이 거의 전체 네팔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산악지대까지 전부 다 점거를 한 게 약 80%를 점거를 합니다. 그런데 네팔 공산당이 네팔 공산당이 예. 커뮤니티 파티 오브 네팔이 그러니까 가로 열고 ME 마크시스트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점거를 하는데도 선거로 하자. 네, 선거로 하자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력 혁명을 포기하고 선거로 돌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90년 96년인가 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98년인가가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헌법도 없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처음에 1951년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깨랄라에서 공산당이 이제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걸 이제 네루가 해산을 해버리지만, 네. 그러니까 그 직전에 49년, 50년, 51년, 52년인가 몇 년 동안 그 텔랑가나에서 공산당이 그 텔랑가나 안드라프라데시 주 전체를 완전히 다 석권을 하거든요. 그리고 포기하고 선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처음에는 노선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가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이제 의회 민주주의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서 공산당이 또 분화되고 네네. 또 분화되고 그건 이제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또 분화되고 해가지고 마오이스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인디아 여기서 네팔 네. 바로 열고 마오이스트 이게 나온 마크시스트 레니니스트 네. 이 사람들이 마오이스트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싫어서 무장혁명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그게 연결이 돼서 네팔까지 그 마오이스트들이 이제 가는데 네. 이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선거로 가자. 선거로 가자. 왜 그랬겠어요? 뭐 어떻든 선거로 가서 집권해서 내가 그냥 독립국가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 네. 사회 개조가 안 되는 사회 변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네. 인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봉건성이. 그러니까 네팔의 봉건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도하고 똑같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데다가 네. 인도하고는 또 다른 종족성이 또 있어요. 그렇죠. 종족성이. 그래서 소수의 귀족적 종족 주로 이제 네팔리들이 한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아넨드라 왕 국왕이 판짜야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거든요. 네네. 판짜야트가 뭐냐면 인도에서 말하는 판짜야트하고 또 달라요. 인도에는 이제 자치 최하위 우리 같으면 이제 군 시도 군구 읍면동. 거기도 투표는 안 하잖아요. 예. 뭐 어디까지 하죠? 우리는 이제 지자체, 뭐 지자체면은 시군, 예, 구청장까지 하죠. 구청장까지. 시군구까지 하죠. 네, 시군구까지 이제 지자체 선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인도에서는 판짜야트거든요. 읍 단위까지 하는 게 판짜야트인데 여기서는 판짜야트 그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임명하면 임명해서 거기에서만 정부 요직을 맡아서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 모든 이런 걸 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수에서 이제 그걸 이제 빼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드 앤 룰을 다수를 통치를 하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떠라이 지역에 있는 인도 사람들, 실질적으로 인도 사람 네팔에 살지만 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쥐고 흔들고 다 뽑아 먹었는데 뭔 독립, 뭔 헌법이냐 헌법은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싫은 거예요.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가 싫은데 인도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나라가 헌법을 만든다는데 그걸 헌법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이제 쑤셨겠죠. 여기 사는 사람들 쑤셨겠지. 야, 저 본때 좀 보여줘라. 본때 좀 보여줘라. 네. 그러니까 국경 봉쇄. 네. 국경을 봉쇄를 하면 네. 네팔로서는 뭘 해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일단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찾아야겠죠. 중국에서 그걸 좀 받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너무 멀어요. 사실 그 위쪽이 중국이라고 하지만 네, 뭐 말이 중국이지. 저는 그래서 중국이랑 네팔이랑 연결되는 통로가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통로가 하나는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말 네. 굽이굽이 넘어가는 예. 그 길 하나 있는데 중국도 굳이 또 거기다 못 발을 오는 거죠. 발을 담그고 싶지는 또 않았겠다. 못 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1990년부터 한 2015년까지 여러 번의 이제 뭐 무장 봉기, 그다음에 왕정 타도, 뭐 그다음에 내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겪어가지고 현재는 헌법이 있는 나라가 됐고 현재 그래가 그냥 그 헌법을 끝까지 그 떠라이 지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싸우고 물고 늘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에 연방제에서 지방 분권을 많이 주는 쪽으로. 그래서 니들은 그러면 니들끼리 그러면은 자치권을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자치권을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헌법이 통과가 됐고 결국에 이제 국경 봉쇄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국경을 봉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전쟁이죠, 그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도 정부가 봉쇄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주민들이 거기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남의 나라 헌법도 못 만들게 갑질을 하면서 막아버리면 석유가 들어옵니까? 무슨 뭐 의약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정말로 치욕스러운 꼴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가 이제 주변 국가들에 하는 걸 보면은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이제 들이대고 적절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네팔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하군요, 보면은. 그럼요. 여기는 누구도 이제 건들지 마. 이건 확실하게 내 거다라는 것들을 그냥 뭐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요? 보면? 지난번에 했던 방글라데시. 그것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조지거든요. 그거 다 남의 나라 그 이권 다 빼먹죠. 스리랑카. 그건 뭐 역사적으로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네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네이버후드 퍼스트 이 말은 하여간 내 구역 안에 있는 놈들은 완전히 난 조진다. 꼼짝도 못하게 조진다. 이게 이제 제일 심한 게 네팔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대등한 국가 관계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대한 후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인도 외교가에서. 초반에 그냥 초반에 죽여놨어야 되는 건데 파키스탄 저 작은 나라를 인도 입장에서 보면 작죠. 저것들을 제대로 못 잡고 그건 내로 이제 왜 무슨 바보 같은 비동맹이고 뭐 그런 짓을 왜 하냐 왜 저 작은 어떤 핵폭탄을 만들게 해놔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를 아주 그냥 아주 아작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도 외교가에서 후회 그 잘못했다 우리가 정치를 잘못했다. 1950년대 40년대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그 타겟이 되는 나라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네팔. 그중에서도 네팔이 최고다. 제일로 가혹하게. 이 최근에 몇 번 말씀해 주셨던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온화해 보이는 인도 스타일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딱 선을 그었을 때 여긴 점선인지 실선인지 했을 때 실선으로 그어지는 순간 보면은 확실한 어떻게 보면은 이 종주국의 노릇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네팔에 가서 이제 제 사적 경험까지 이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 친구 집에서 며칠 묵었어요. 이제 유학 온 친구죠. 델리 대학교로. 네네. 그러니까 유학 온 친구인데 우리 겨울 방학에 우리 집 가자. 네 집이 먼데. 좀 산다 네팔에서. 근데 좀 산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갔죠. 거의 왕이에요 왕. 그 당시가 83년도인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도 우리 영화에 나오는 부채도 붙여주고 이것도 해주고 거의 왕의 수준이고
정말 봉건 그 귀족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성격이 커요. 인도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인도에서는 그 정도 되는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이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980년대 기준으로 봤을 예, 때. 예. 그러니까 인도는 어쨌든지 간에 토지 개혁에 그러니까 지주제 타파에 실패를 했지만 거대한 왕의 규모 대농 부농은 자민다리를 다 뺏었어요. 중농을 못 뺏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대농은 다 뺏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팔은 아예 시도도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봉건성이 너무나 강한데 우리 저 지난번에 뭐 이야기 하셨지만 멕시코 사람들이 그랬다면서요. 신은 멀고 신은 멀고 미국은 가깝다고. 너무 가깝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0%를 점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말 듣겠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바로 자기 봉건 지주한테 가서 아부하고 할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우리 말 듣겠냐. 지주들 그러면 다 죽일래. 지주들 다 죽일 자신 있냐. 뭐 죽이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 네. 그 이제 북한같이 뭐 싹싹 처단을 했을 것이고. 네. 그럼 어떻게 다 죽이냐. 그러니까 이제 못 죽인다. 그럴 바에는 투표로 가자. 투표로 가자. 그래야 정당한 우리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투표를 가가지고 1당이 안 되잖아요. 네. 2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이제 연립정부를 해가지고 이제 더 온화한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네팔한테 이제 권력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해가지고는 또 네팔 국민회의 네. 보수 야당 요 당이 또 정권을 잡을 정도로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서 권력을 쟁취해서 볼셰비키 혁명 같은 혁명을 일으켜서 국가를 세워도 저는 뭐 소련이나 다른 나라 중국은 모르겠고 결국에 그게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것일 뿐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적어도 100년은 지나가 봐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든 네팔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속으로는 저게 나라인가? 별개 나라로 인정 그렇죠. 거의 안 한다. 그래서 어떻든 네팔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많이 좀 기우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많이 와서 이를테면 공항도 어디더라? 네팔에 크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저는 그게 제 살아생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철도 티베트에서부터 카트만두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놓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어쨌든 네팔은 인도의 이 범위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한 나라다. 지리적으로 이제 멀기 때문에 바로 미국은 내 눈앞에 있는데 뭐 신이 멀리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똑같다.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좋게 말하면은 네이버후드 뭐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지만 그 다 같은 네이버후드가 아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요, 그 참 애매한데 붙다가 부처님이 네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네팔 사람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네팔인데요. 아니 지금 생각이 아니라 네팔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네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불교는 인도가 발상지냐. 네팔이 발상지 아니냐. 언제부터 말 꿈쩍도 못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분이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해가 될란가 모르지만 해초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이에요? 당나라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이죠. 신라 사람이죠. 활동은 당나라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신라 사람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네팔 사람인데 이제 내려와서 인도로 와서 그때부터 또 또라이 지역은 다 똑같으니까. 룸비니가 여기 있거든요. 이때 또라이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락부르로 내려와가지고 점점 내려와서 이제 인도에서 활동하면서 지금의 인도에서 불교를 이제 소위 초전 법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니르바나를 하고 이제 또 이제 입적하시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불교를 만들었으니 이 사람들 주장은 그건 네팔의 불교 원조지 왜 니들이 원조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논쟁이 벌어지는데 택도 없어요. 아예 이런 논쟁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니까 룸비니 근처에서 이제 초기 불교의 유적들. 발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팔은 자꾸 그걸 하고 싶어 하죠. 음.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있는 것이라고는 히말라야밖에 없는데. 히말라야밖에 없죠. 네, 근데 그것도 자꾸 기후 변화 일어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광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또 인도가 한 번 더 이런 적도 있어요. 인도에 왔다가 다른 나라에 가면 네. 다시 인도에 못 들어온다. 네. 30일인가까지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만들어 내가 한번 당했어요. 인도에 가셨다가 인도에 델리 왔다가 예. 스리랑 콜롬보를 갔는데 예. 콜롬보를 가서 다시 인도로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온다는 게 30일이 더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그리고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못 왔는데 거기서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막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자를 받아가면 되는데 내 비자가 유효하니까 이제 그러게 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해가지고 됐거든요. 그러면 네팔은 그러면 룸비니는 우리가 인도 보다가 거기 갔다 오고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냥 들어갔다가 차 타고 그냥 와요. 뭐 비자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게 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룸비니는 제외. 언제든지 룸비니도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가서 못 들어온다라고 막아버릴 수 있음. 막아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무서워서 못 가죠.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인도가 아주 심하게 그걸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없어졌겠지만. 네. 어떻든 간에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견제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방파제 같은 쪽 어떻게 보면 그 완충지대에 있는 나라가 이제 네팔인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는 그 모습은 절대 용납 안 하겠다라는 그렇죠. 것들은 뭐 누가 들어오든 일관되는군요 보면은. 예. 1990년대나 지금 2024년이나 똑같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네팔이 되게 불쌍해진다라는. 불쌍한 나라예요, 진짜 불쌍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저 안나푸르나도 갔다 오고 뭐 이제 뭐 젊었을 때 그렇게 뭐 해봤는데 정말로 이 나라에 와서 저 쓰레기 버리지 말고, 좀 물자라도 좀 아끼고 좀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인도의 그늘에 있는 예.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인도는 확실하게 또 그 위력을 보여주는 또 그런 면이 있다. 참 이렇게 인자스러운 미소 뒤에 보면 또 방망이를 항상 들고 있다. 예, 이런 나라가 또 인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군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히말라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의 낭만적인 면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 이제 뭐 등산, 그다음에 특히 하이킹,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지순례 등등해서 많이 가시는데 그런 나라와 인도의 관계는 또 보면 일방적으로 또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인도와 접해 있는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는 이제 다 한번 정리가 된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쭉 정리를 쭉 해보니까 어떻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인도는 멀리 바라본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내가 팔이 닿는 곳에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긴다. 그리고 멀리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시도해보고 나의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다. 지금은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면. 허술해 보이는 나라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도라는 나라는 최소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방침이라는 것은 명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인도가 바라보는 세계, 그 중에서도 이제 인도와 접경하거나 인도가 근처에 있거나 인도가 네이버후드라고 부르는 주변 국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뭐 어떤 감정이나 생각 있으시면 편하게 표현해 주시면 저도 한번 다음에 반영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